저 신고 좀 해주세요. 빗소리가 세상을 덮는 밤이었습니다. 정아린 29살. 낡은 포터 트럭 하나로 배달 장사를 하는 청년 사장. 오늘도 적자였습니다. 이제 그만 접어야 하나. 장사를 정리하려던 순간 폭우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온몸이 젖은 채 서 있는 엄마와 아이. 하리는 트럭 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을 대접했습니다. 아이는 며칠 굶은 듯 허겁지겁 먹었고 엄마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저는 지금 도망 중이에요. 하리는 얼어붙었습니다. 폐업을 고민하던 마지막 밤, 예상치 못한 손님과의 만남. 이 밤은 두 사람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빗소리가 세상을 덮는 밤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빗줄기는 마치 끝이 없을 것처럼 거세게 땅을 두드렸고 가로등 불빛은 빗물에 반사되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이런 날엔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배달 주문도 길거리 손님도 뚝 끊기는 날이죠. 정아리는 낡은 포터 트럭 안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9살 가게 하나 없이 트럭 하나로 장사를 시작한 지 2년째였습니다. 요즘 들어 적자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재료비는 계속 오르는데 손님은 줄었고 연료비는 감당하기 버거웠습니다. 오늘도 몇 시간째 손님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트럭 안은 따뜻했지만 할인의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장사를 접어야 할까요? 이렇게 버티는 게 맞는 걸까요?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할인은 매일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누군가는 이 트럭에서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을 기다릴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슬슬 정리를 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할인은 불을 끄려고 일어서려던 순간 창밖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빗속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엔 착각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점점 가까워졌고 곧 두 사람의 형체가 드러났습니다. 여자 한 명과 작은 아이였습니다. 둘 다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고 아이는 엄마 손을 꼭 붙잡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재빨리 트럭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나온 건 거의 본능이었습니다. 여자는 망설였지만 아이의 손을 이끌고 천천히 트럭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라 있었고 옷은 낡았으며 신발은 진흙투성이었습니다. 엄마의 눈가는 퀭했고 아이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단 앉으세요. 따뜻한 거 드릴게요. 하리는 서둘러 국물을 끓였습니다. 뜨끈한 우동 2그릇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탕을 내왔습니다. 아이는 그릇을 받자마자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손을 떨면서도 숟가락을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먹지 않고 아이만 바라보다가 할인이 권하자 그제야 조금씩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트럭 안은 빗소리와 숟가락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할인은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왜 이 밤에 비를 맞고 있었는지, 지금은 그냥 따뜻한 음식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이가 그릇을 다 비우자 엄마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하리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천만에요. 비 오는 날엔 다들 힘드니까요. 그 말에 엄마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이는 엄마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작은 손으로 엄마의 팔을 감쌌습니다. 하리는 담요 한 장을 꺼내 두 사람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젖은 옷 때문에 몸이 떨리고 있었으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히 거셌고 트럭 밖 세상은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트럭 안은 따뜻했습니다. 하리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장사를 접지 않고 기다린 게 다행이라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엄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절박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기 사장님. 네, 말씀하세요. 엄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저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하리는 순간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엄마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도망 중이에요. 트럭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빗소리만 더 크게 들렸습니다. 하리는 엄마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속엔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어쩌면 안도감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엄마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작은 손은 멈추지 않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밤은 평범한 밤이 아니라는 것. 정아린이 이 트럭 장사를 시작한 건 2년 전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문턱에서 좌절했습니다. 서류에서 떨어지고 면접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가 결국 선택한 것이 이 낡은 포터 트럭이었습니다. 처음엔 희망이 있었습니다. 직접 만든 음식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손님들이 맛있어요라고 말할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재료비는 계속 올랐고 장사가 안 되는 날엔 적자가 쌓였습니다. 트럭 할부금에 재고 부담에 연료비까지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쳤습니다. 하린의 부모님은 시골에 계셨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근근히 살아가는 분들이었습니다. 하린은 부모님께 손 벌릴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송금을 해야 할 처지였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명절 때 고향에 내려가면 어머니는 항상 물으셨습니다. 하린아, 장사는 잘 되냐? 하린은 늘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으셨지만 눈빛으로 모든 걸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이 하린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하린에겐 친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대학 동기들은 하나둘 좋은 회사에 들어가거나 결혼을 했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자연스럽게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하린과 동떨어진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점차 연락이 뜸해졌고 하린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린은 이 트럭을 지켰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갈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마저 놓으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손님이 없든 있든 하린은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요즘 들어 폐업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이 보였고 카드 대금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당장 트럭을 팔아야 하나, 다시 아르바이트를 찾아야 하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이 폭우 속에서 그 모녀를 만났습니다. 하린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세상엔 트럭 한 대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비를 피할 곳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엄마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지금 도망 중이에요. 하린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자신의 고민이 갑자기 작게 느껴졌습니다. 적자가 뭐고 폐업이 뭡니까? 지금 눈앞엔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리는 결심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장사를 생각하지 말자. 오늘만큼은 그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이들을 돕자. 트럭 밖에선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럭 안은 따뜻했습니다. 하리는 엄마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들을게요. 엄마는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말을 꺼내는 게 쉽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아이는 엄마 옆에 바짝 붙어 작은 손으로 엄마의 옷자락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빗소리만 가득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엄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부탁을 드려서.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금씩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더듬거렸고 때론 눈물이 목소리를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하리는 끝까지 들었습니다. 엄마는 말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두려움 속에 살았는지, 집이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는 것, 아이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든 버텼지만 결국 이렇게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 이야기 속엔 폭력이 있었고, 빚이 있었고, 끝없는 절망이 있었습니다. 하리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의 힘든 일상이 떠올랐지만 이 사람 앞에선 그마저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적어도 하린에겐 두려움 없이 잠들 수 있는 트럭이라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모녀에겐 그것조차 없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아이가 배고프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엄마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아이는 엄마를 올려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그 말이 하린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뎠을까요? 얼마나 많은 밤을 불안 속에서 보냈을까요? 하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갈 곳은 있으세요?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데도 없어요. 친척도 친구도 다들 연락을 끊었어요. 제가 폐를 끼칠까봐. 하리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 어떤 것인지. 하린 자신도 그런 외로움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친구들이 하나둘 멀어지고 가족에게조차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는 그 고독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리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이 자리에서 외면한다면 이 모녀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다시 비를 맞으며 거리를 헤매게 될까요? 아이는 또 며칠을 굶게 될까요?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장사를 접을까 고민했던 오늘 밤이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라고 생각하며 트럭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손님이 하린에게 무언가 다른 걸 느끼게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음식을 파는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하린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 계세요. 비도 많이 오고 아이도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엄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엔 놀라움과 감사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럴 순 없어요. 이미 너무 많이 신세를 졌는걸요. 괜찮아요. 제가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예요. 하리는 담요를 더 꺼내주고 트럭 뒷좌석을 정리했습니다. 좁았지만 누울 수는 있었습니다. 아이는 벌써 졸음이 쏟아지는 듯 눈을 감았다 떴다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을 그냥 보낼 수 없다는 마음, 무언가 더 해야 한다는 마음. 어쩌면 하린 자신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그런 희망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밤 하린의 마음속에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린은 트럭 뒷좌석에 담요를 깔아주었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두 사람이 누우면 충분했습니다. 엄마는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고 하리는 그때마다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은혜는요. 그냥 오늘 하루만이라도 편히 쉬세요. 아이는 이미 담요 속에서 스르르 잠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간 긴장 속에 살았을 작은 몸이 드디어 안전함을 느낀 모양이었습니다. 엄마는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리는 따뜻한 차를 더 끓여 엄마에게 건넸습니다. 생강차였습니다. 몸을 녹이는데 좋은 차였습니다. 엄마는 두 손으로 컵을 감싸쥐고 천천히 마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따뜻한 걸 마시는 게. 엄마의 목소리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하리는 조용히 앉아 엄마 곁을 지켰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엄마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러다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착한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엄마를 걱정하며 울음을 참았다는 것. 그런 아이를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미안했는지. 이 아이는 한 번도 투정을 부린 적이 없어요. 배고파도 추워도 항상 괜찮다고만 했어요.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리는 잠든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이렇게까지 성숙해야 했던 환경이 가슴 아팠습니다. 하리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사람들에게 음식만 준 게 아니라는 것을. 안전함을 주었고 따뜻함을 주었고 무엇보다 존중을 주었다는 것을. 누군가는 이들을 피해야 할 사람으로 봤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리는 그들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했습니다. 사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엄마의 말에 하리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그냥 할 수 있는 걸 한 것뿐이에요.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대부분은 외면했을 거예요. 하리는 그 말에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쩌면 며칠 전에 자신이라면 정말 외면했을지도 모릅니다. 장사가 안 된다고, 빚이 쌓인다고, 그런 것들만 생각하며 트럭 문을 닫아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 하리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누군가의 하루를, 어쩌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장님도 힘드시죠? 장사가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엄마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요즘 좀 힘들긴 해요. 폐업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를. 그래서 더 다행이에요. 마지막이 될 뻔한 날에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서요. 하린의 말에 엄마는 또다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했고 트럭 안은 따뜻했습니다. 하리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돈을 벌지 못해도, 성공하지 못해도 이렇게 누군가의 곁에 있어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이는 담요 속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오랜만에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자신의 트럭이 이렇게 소중한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오늘 밤 이 작은 트럭 안에는 세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빗소리는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차를 다 마시고 빈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리는 엄마가 무언가 더 말하고 싶어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고
시선은 어딘가 먼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엄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사실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하리는 다시 한번 그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전 지금 도망 중이에요. 집에서 나온 지 사흘째예요. 하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바라보며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술을 마시면 사람이 변했고 폭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참았습니다.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나빠졌습니다. 남편은 사업에 실패했고 빚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엄마는 모르는 사이에 수천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채권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또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아이를 때리려고 했어요. 엄마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하리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걸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 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엄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아이를 깨우지 않으려는 듯 숨죽여 울었습니다. 친정에도 갈 수 없었어요. 부모님은 제가 결혼할 때 반대하셨거든요.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어요. 하리는 그 말이 얼마나 아팠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도움을 청할 곳이 한 곳도 없다는 것. 세상에서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것.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졌어요. 제가 자꾸 돈 이야기를 하니까 민폐가 되는 게 싫었나 봐요. 엄마는 작은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은 청가방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이의 옷 몇 벌과 낡은 지갑, 그리고 신분증이 전부였습니다. 이게 제가 가진 전부예요. 돈도 거의 없어요. 1,500원 남았어요. 하리는 숨이 막혔습니다. 1,500원.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밥 한 끼도 잠잘 곳도 구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어제는 지하철역에서 잤어요. 아이가 너무 추워했어요. 오늘은 비까지 와서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엄마는 고개를 들어 할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는 절망과 함께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전 더 이상 도망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아이를 끌고 다니는 게 너무 미안하고 괴로워요. 하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아이는요? 이 작은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엄마는 계속 말했습니다. 빚 때문에 쫓기고 있어요. 남편도 저를 찾고 있을 거예요. 전 어차피 갈 곳이 없어요. 그냥 제대로 된 곳에서 도움을 받고 싶어요. 하리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 사람은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를 지키려고 도망친 엄마였습니다. 그때 잠들어 있던 아이가 작게 뒤척였습니다. 엄마는 재빨리 눈물을 닦고 아이를 토닥였습니다. 아이는 다시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하리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신고 버튼을 눌러야 할까요? 하지만 그게 정말 이 모녀를 위한 길일까요? 엄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전 이제 도망치는 것도 지쳤어요. 제대로 된 도움을 받고 싶어요. 하리는 엄마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포기가 아니라 용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망을 끝내고 제대로 맞서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하리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린의 선택이 이 모녀의 미래를 바꿀 것이었습니다. 하린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떤 선택이 진짜 이들을 도우는 길일까요? 트럭 밖에선 비가 거의 그쳤습니다. 하지만 하린의 마음속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하린은 휴대폰을 든 채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화면은 밝게 빛나고 있었지만 하린의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하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눈빛이었습니다. 하린의 머릿속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는 빚 문제로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아이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가정폭력 피해자라고는 하지만 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냉정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모녀가 또 상처받지는 않을까요? 하리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신고를 원하세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대로 된 도움을 받고 싶어요. 도망만 치면서 살 순 없잖아요. 그 말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리는 엄마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도망치려는 게 아니라 맞서려는 것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방법으로 아이를 지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무섭지 않아? 아이는 눈을 뜨지 않았지만 엄마의 옷자락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이의 손을 잡아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을 거야. 그 모습을 보며 하리는 깨달았습니다. 신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중요한 건 이 모녀가 진짜 안전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는 걸. 단순히 경찰에 넘기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게 진짜 도움이라는 것을. 하리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었습니다. 이번엔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여성 긴급 전화, 아동보호기관. 하리는 하나하나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찾아볼게요. 엄마는 놀란 표정으로 하린을 바라보았습니다. 뭘 찾으시는데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요. 제대로 된 곳으로요. 하린은 계속 검색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아동보호전문기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하나씩 번호를 확인하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읽어나갔습니다. 엄마는 하린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어요. 하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벌을 받는 게 아니라 보호받는 거예요. 아주머니와 아이가 안전해질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해요. 하리는 여성긴급 전화로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상담원이 받았습니다. 하리는 상황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모녀가 있고 현재 갈 곳이 없으며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상담원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긴급보호시설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녀가 함께 머물 수 있고 법률 상담과 심리 치료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빚 문제도 법률 구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리는 엄마에게 전화기를 건넸습니다. 직접 말씀하세요. 이분들이 도와주실 거예요.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원의 따뜻한 목소리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았습니다. 하리는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엄마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리는 트럭 밖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는 완전히 그쳤고 구름 사이로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0여 분 후 엄마가 전화를 끝냈습니다.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전과 달랐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내일 오전에 상담소로 가면 된대요. 거기서 보호시설을 연결해 준대요.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법률 상담도 받을 수 있고 아이 학교도 알아봐 준대요. 빚 문제도 도와준대요. 엄마는 할인을 꼭 안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포옹이었지만 할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할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대단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검색을 하고 전화를 건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때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가 우는 모습을 보고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왜 울어? 엄마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기쁜 눈물이야. 이제 우리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어. 아이는 엄마를 꼭 안은 채 할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모. 그 순간 할인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빛, 엄마의 안도하는 얼굴. 그 모든 게 할인에게 무언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도망치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처벌이 아니라 먼저 손 내밀어주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때로는 작은 관심과 올바른 연결이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할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밤 자신도 누군가의 인생에 작은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떴습니다. 어젯밤의 폭우는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할인은 밤새 트럭 앞좌석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불편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모녀가 편히 쉴 수 있다면 충분했습니다. 아이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눈을 비비며 창밖을 내다보던 아이는 맑은 하늘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비 그쳤어. 엄마도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보다 얼굴이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할인은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따뜻한 죽과 김치, 그리고 우유 한 팩. 소박했지만 정성이 담긴 식사였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모녀는 고맙다는 말을 연신 반복하며 식사를 했습니다. 할인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어제만 해도 허겁지겁 먹던 아이가 오늘은 천천히 여유 있게 숟가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안정된 것이겠지요. 아침 식사 후 할인은 모녀를 상담소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거듭 사양했지만 할인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왕 시작한 일인데 끝까지 봐야죠. 할인은 트럭을 몰았습니다. 상담소는 시내 중심가에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차 안에서 아이는 창밖 풍경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고 엄마는 긴장한 표정으로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떨리세요? 할인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새로 시작한다는 게 두렵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잘하실 거예요. 분명히요. 상담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해 보이는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엔 여성과 아동을 위한 안전한 공간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인은 모녀와 함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상담원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엄마는 어제 전화로 이야기했던 분이라고 했습니다. 상담원은 아이에게 작은 인형을 선물로 주었고 아이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 오셨어요. 이제부터 저희가 함께 할게요. 상담원의 말에 엄마는 또다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인은 이제 돌아가야 할 때라는 걸 알았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있을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전문가들이 이들을 돕는 시간이었습니다.
할인이 나가려 하자 아이가 달려와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 또 올 거예요? 할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할 것 같은데? 아이는 활짝 웃었습니다. 엄마도 다가와 할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저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아니에요. 용기를 낸 건 아주머니예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눈빛만으로 충분히 통했습니다. 할인은 상담소를 나와 트럭으로 돌아왔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앉았지만 바로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지난 2년이 떠올랐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적자가 반복되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폐업을 고민했고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할인은 깨달았습니다. 이 트럭이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한 끼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비를 피할 안식처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 되는 곳. 그게 바로 할인의 트럭이었습니다. 할인은 결심했습니다. 폐업하지 않겠다고. 이 트럭을 계속 지키겠다고. 비록 돈은 많이 벌지 못해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할인은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푸드트럭 정식 창업 계획, 메뉴 개발, 장소 선정, 허가 절차.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할인에게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고 때로는 위로가 되어주는 공간을 만드는 것. 그게 할인이 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트럭 창문 너머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할인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다른 마음으로요. 오늘부터 할인의 삶은 조금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할인의 트럭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트럭 옆면에는 새로 그린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따뜻한 한 끼. 할인이 직접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장사는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더 이상 폐업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트럭 문을 열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일찍 출근하는 청소부 아저씨,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간호사, 노숙자 할아버지. 할인은 그들 모두에게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때로는 돈을 받지 않고 음식을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사장님, 장사가 되겠어요? 단골 아저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요. 어느 날 오후 할인은 트럭 앞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고개를 들자 그날 밤에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할인은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어머, 잘 지냈어요? 엄마는 예전과 달리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옷차림도 단정했고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더 통통해졌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보호시설에서 지내다가 이번에 임대주택을 받았어요. 정말요? 정말 다행이에요. 엄마는 조금 부끄러운 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제 일자리도 구했어요. 아직 적응 중이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할인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밤 비를 맞으며 서 있던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할인에게 그림 한 장을 건넸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빗속에 서 있는 트럭과 그 안에서 웃고 있는 세 사람. 그림 한쪽에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이모. 우리를 도와줘서. 할인은 그림을 받아들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 정말 예쁘다. 엄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저희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날 밤 사장님이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할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용기를 낸 건 아주머니예요. 저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 옆에 있어줌이 저희를 살렸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웃었습니다.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미소였습니다. 모녀가 돌아간 후 할인은 트럭 안에 앉아 아이가 준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난 석 달간 자신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를. 예전의 할인은 늘 불안했습니다. 장사가 안 되면 어쩌나, 빚을 갚지 못하면 어쩌나. 매일 걱정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넉넉하지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풍요로웠습니다. 할인은 트럭 창문을 열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곧 저녁 장사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할인의 트럭을 찾아올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 외로운 사람, 따뜻함이 필요한 사람. 할인은 불을 켰습니다. 국물이 끓기 시작했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 따뜻한 김 속에서 할인은 생각했습니다. 어떤 밤은 장사를 망칩니다. 비가 오고 손님이 없고 적자만 쌓입니다. 하지만 어떤 밤은 인생을 바꿉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삶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그날 밤이 바로 그런 밤이었습니다. 도망치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처벌이 아니라 먼저 손 내밀어주는 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 비를 피할 작은 공간이, 귀 기울여 들어주는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할인은 그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이 할인 자신의 삶도 구했습니다. 트럭 밖에서 손님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인은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오늘도 할인의 트럭에는 따뜻한 빛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따라 또 다른 누군가가 찾아올 것입니다. 비 오는 그날 밤 만난 모녀는 할인에게 삶을 버티게 하는 이유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할인은 지금도 누군가의 그런 이유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할인의 이야기입니다. 작지만 따뜻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